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었고 총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이번 제2요구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단일 대우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펴야 할 집권 여당 자격이 없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도 지금 두 분의 여야 의원 모시고 얘기해봤는데 오늘은요 표결 그 숫자들과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주제 키워드부터 확인해 봅니다. 뇌표 이탈일까? 물음표입니다. 뭐냐면요 무기명이거든요. 누가 물음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서 결국 이제 부결이 됐는데 이게 재표결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국회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300명 전원 참석한 거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다. 이거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모였어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한두 명 정도는 빠지기 마련인데. 그만큼 여야가 서로 결집했다는 얘기가 같은데 오늘 표결 결과를 앞서 2월에도 그때도 재표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재표결이 있는 건데 그때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번째 재표결도 부결됐습니다. 이제 폐기가 된 거죠. 오늘은 300명 국회의원이 다 참석했어요. 본회의장에 꽉 찼습니다. 그리고 찬성이 194표. 자, 이 숫자요. 야권 의원들을 모두 합치면 192이에요. 그거보다 2표가 더 나온 겁니다. 지금 찬성이요. 그리고 반대는요. 104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명이거든요. 그럼 4표가 빠지죠. 그러면 여기서 찬성으로 2표가 갔고요. 그럼 나머지 2표 뭔가? 무효 하나, 기권 하나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돼서 이탈표 내수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보시면요. 지난 2월에도 역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있었는데 그때도 부결됐거든요. 그때는 찬성이 171, 그리고 반대가 109이었어요. 조금 다르죠. 그때하고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탈표가 일단 4표로 분석됐는데 요거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됩니까? 당론이 반대였고 당론이요. 반대였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대통령과 거리가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지만 한동훈 대표 직접 나서서 위헌적인 법률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표가 달아났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산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쨌든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큰 균열은 아니고 미세한 균열이다. 4표가 갔으니 8표가 갔으면 안 되고 9표나 이렇게 갔으면 엄청난 균열이겠지만 4표가 갔으니 어쨌든 균열은 일어났고 그러나 그 정도가 약간 약한 미세한 균열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법안을 뒤집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은 저지에 성공하였으나 굉장히 앞으로 숙제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달성, 목적 달성을 했지만 뭔가 좀 찜찜하게 남았다. 그 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어를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저런 태세를 본다면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렇겠죠. 부의를 할 거거든요. 좀 방금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한 번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발도 조금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당 내부를 다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찬성 2표 그리고
기권 무효가 각각 하나하나 그래서 합해서 4표인데 일단 혹시요 최영수 소장님 지금 이거 국민의힘 의원 중에 어떤 분이 했을 것 같은 분이 막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지금 혹시? 그렇죠. 떠오르십니까? 한 분 빼고는 다 떠오릅니다. 한 분만 빼고 3명이 떠오릅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그동안 얘기해왔던 예. 뭐 좀 뭐 분당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분당에 계시는 분이 예. 경기도 성남 예, 분당에 그렇죠. 계시는 분 얘기를 하시는 거기에도 거예요. 있는 지금? 것 같고 뭐 부산에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하여튼 뭐 수도권에도 좀 뭐 여러 가지 좀 그 있는 것 의원께서 이 같아요. 방송 보시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라고 아니, 할 제가- 수도 있는데 지금. 분당에 여러분이 계시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표결을 보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일 대우로 확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당황했구나. 그러니까 정신승리잖아요. 내 표가 흔들렸다는 것은 저번하고도 달라요. 이게 이제 지난 2월에 109표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의 의석수도 그렇고 4월 총선 이전의 분위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총선 전이죠. 총선 이후에 참패가 된 국민의힘의 지금의 상황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무능과 같이 갔을 때는 같이 망가지겠구라는 생각들이 국민의힘 내부에는 팽배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과 한동훈 대표가 최병 특검과는 다르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반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무효표 하나 정도, 기권표 하나 정도 나오는 게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표가 늘 나온다. 예. 지난번에 보면 최병 특검 그 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은 그 반대에서 이탈해서 찬성으로 갔고요. 무효와 기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기권이 하나 생긴 것이고 최병 특검은 저번과 비슷하게 무효표가 2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상수가 4개가 있는 겁니다. 4명.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뭔가 하여튼 국민의힘 내에 4명이 뭔가 있다. 이제 이건 그거. 상수로 확인된 겁니다. 지난번 4표, 이번에 최병 특검 4표, 김건희 여사 표 4표. 예. 그러니까 이 4표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이 4표의 운명에 달려 있다. 굉장히 궁금해하겠는데 그 4표가 누군지에 그렇죠. 대해서.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이 불러서 만찬을 했어요. 부적절하죠. 지금 국감이 뭡니까? 피감 기관은 행정부고 행정부 예. 수반인 대통령이 국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하는 기관의 입법부의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불러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제 의결에 의원들 단속 좀 해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추경호 원내대표 미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갔을지 모르나 다음번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오늘 뭐 단박에 얘기 나왔죠. 이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미리 뭐 부결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내용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 이거 약칭으로 이래요. 긴입니다만 심판본부 구성, 뭐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발의를 하겠다. 다시 한번 이 특검법 또 한 번 발의하겠다. 한번 표결 또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에서 한 번 더 뭐 특검법 발의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고 뭔가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가게 하면은 미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뒷부분 질문이죠. 특검 한 번 더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부결이죠. 이게 아니라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약간의 고민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여당의 의원 한 명이 조금 걱정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듯한 목소리를 좀 냅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자체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법이 가지는 위헌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 이 법안은 좀 그렇지. 이거는 좀 안 되지. 그리고 이 목적이 보수 진영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인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거죠. 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다. 이 얘기인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쭉 유지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한 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서 또 표결에 붙여진다면 그때는 이탈표를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쌍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예.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내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원심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이 원하는 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어떤 걱정스러운 원심력과 근데 또한 또 강하게 또 구심력이 또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특검이라는 게 입법권이 어떻게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인 이런 어떤 경찰 검찰권을 이제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은 뭐 특검도 민주당이 다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식의 어떤 문제 의식도 분명히 갖고 있고 특히 지난 27년 박근혜 정부 때 있던 탄핵의 있던 그런 어떤 학습 효과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또 탄핵으로 진행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 위기 내지는 어떤 괴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또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양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양측면에서 의원들이 좀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주경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와 당에서는 이게 특검법에 이런 어떤 실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많은 어떤 국민들에게 좀 홍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원심력을 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조만간 김건희 여사가 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면 여당 내에서 이탈표 걱정이 좀 잦아들까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잦아들 수는 있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실에도 사과의 내용과 특히 사과의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바라보는 어떤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께서는 향후에 또 한 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가 돼서 또 표결에 붙여진다면 그때는 여당 내 이탈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과는 변화가 있겠죠. 지금 10월 달에 국감을 한참 하게 될 텐데 주요 상임위 관심상임위가 행안입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또 증인들이 나와서 또 증언을 할 것이고 이번 국감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한 만큼 여러 지금까지의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는 아마 이게 상당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형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지금 명품백도 불기소되면서 무혐의로 처리됐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무혐의를 검찰이 뭔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께서는 아니 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 괜찮은 거야? 이런 공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1월 달에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가면 아니 우리 당 정부 여당 정말 지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도 안 오르고 이게 뭐냐 할 말도 없고 명분도 없다. 이런 원성을 듣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계속 이거를 방패로 방어만 할 수는 없다라는 내부에 그런 좀 자성의 목소리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대표 말한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한 문제점들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특검법은 무엇이냐 정정당당하게 밝히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오늘의 지금 본회의 표결도 보면은 김 여사에 대한 그런 특별법이나 최상병 특별법 모두 다 찬성은 194, 반대는 104란 말이죠. 두 가지가 동일한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 두 특검법은 계속 도돌이표되면서 예. 결국에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더 뭔가 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냉철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얘기한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여당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 다시 한번 내분과 내용에 더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표결이 이루어졌던 재의 표결이 이루어졌던 2개 특검법은 방금 화면에 지나갔는데요. 그 결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죠. 숫자가 굉장히 흡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찬성이 194 똑같고요. 반대 104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기권 하나 무효 하나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밑에 최혜병 특검법은 무효가 2.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찬성표가 여당 내에서 아무리 봐도 2표는 간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2표는 무효 또는 기권으로 선택한 아주 흡사한 숫자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찬성 반대만 보면 같거든요. 지금 오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주당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한번 발의 더 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민주당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